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와 사고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108배를 올리고 안전한 사회를 발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과 코로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 양식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사나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대표적 독립대학인 동국대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현 행원 실천을 통한 건학 이념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전통 음식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포 석불사에서 열린 추억의 쑥개떡 만들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기까지 방송을 통해 BBS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스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BBS 방송 포교에 앞장서온 스님들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와 사고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108배를 올리고 안전한 사회를 발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 실태와 추모제 현장을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19살 김모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소 2명이 같이 작업해야 한다는 이른바 2인 1조 의무화 등 안전수칙은 무시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 앞에 스님과 불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되는 날 김군을 포함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108배를 올렸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김군을 위해서 1배합니다.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님을 위해서 1배합니다.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는 자타불이와 연기론에 따라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깨닫는 차원에서 이번 추모제를 마련했습니다. 추모 108배를 봉행한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여암 스님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서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꺾이게 될 것이고 신뢰가 꺾이는 사회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게 될 것입니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2인 1조 작업 의무화, 중대재해 작업 전면 금지 등의 핵심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 사람이 숨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군 앞에서 또 다짐하고 김군과 너무나 닮은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다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사나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이번 법요식은 조계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한 달 뒤로 연기한 대신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코로나 극복 기도를 회양하는 자리입니다.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은 BBS 불교 방송 등을 통해 라디오와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며 모바일 앱과 유튜브 등 SNS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사 법요식에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의료진과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경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박한희 공동집행위원장, 김득중 복기성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고 문중원 기수유가족 문근옥 오은주 씨 등이 초청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들이 대폭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된 가운데 BBS 불교 방송이 봉축 행사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봉축 특집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BS TV는 내일 오후 1시 20분에는 사찰 숲의 가치를 짚어보는 천년의 사찰 천년의 숲이 시청자들을 찾아가며 내일 오전 봉축법요식 생중계에 이어 함께 만드는 불국토 낙산사 불자마을을 가다가 방송됩니다. 함께 만드는 불국토 낙산사 불자마을을 가다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불국토 세상을 전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킨 낙산사 불자마을을 소개합니다. 31일 오후 2시에는 조선시대 승병을 이끈 사명대사를 조명하는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가 방송되며 BBS 라디오는 1990년 개국 당시 인기리에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대석가를 다시 편집한 다시 듣는 드라마 대석가를 내일 낮 12시에 방송합니다. 대표적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동국대 구성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현행원 실천을 통한 건학 이념 구현도 다짐했습니다. 류기한 기자입니다. 오색빛깔 연등으로 가득 찬 동국대 팔정도 앞 광장에 학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가지 공약물을 올리면서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소원하는 육법 공양의식이 진행됩니다. 아기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불상에 물을 부어 씻기는 관불의식이 이어집니다. 동국대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열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을 발언했습니다. 에너자이즈 동국의 슬로건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와 존중과 소통을 통해 공헌으로 존중받는 조계 종립대학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사장 성우스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학 이념인 지혜, 자비, 정진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이를 위해 대자대비심을 갖고 보현행원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단적으로 일체 유심도라고 입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없는자요, 억가론자요, 없설론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학내 구성원들은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발언문과 약사열의 경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며 코로나19 극복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부처님의 자비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비는 곧 이타적인 삶의 본보기로서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통해 동국대 구성원들은 자비와 화합으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지고 내 안의 불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천태종이 서울 중랑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등의 불을 밝히며 코로나19 소멸과 극복을 한마음으로 서원했습니다. 천태종의 서울 동북권 중심도량에서 열린 봉축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경제 불황의 고난도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장엄등이 코로나19를 멀찌감치 몰아내는 듯 합니다. 서울 동북권 중심도량인 천태종 삼용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등을 점등했습니다. 도량에서는 종정 도용대종사의 봉축 법어가 감사원장의 대독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혼탁한 시대를 맑히고 밝혀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 이루어 청정불국토를 염원하는 코로나19가 지역의 축제는 물론 봉축 행사까지 연기시킨 가운데 삼선에 성공한 지역 국회의원과 불자들은 모두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보다 지난 이 긴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끝이 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서울 삼용사 사부 대정이 정정수월 도량에 봉축의 등을 밝히며 자비 미수로 의조의 벽기가 밝아지고 이 앞서 사부대중들은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 의식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공공축원과 기도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평화통일과 국운 융창도 발언했습니다. 지극지정성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미 코로나19 천태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삼용사 주지로 자리를 옮긴 충광 스님은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다지자고 호소했습니다. 나를 밝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밝혀 나를 밝히는 이 세계 일화의 등불이 봉축의 환희를 장엄하니 질병의 공포로 경제 불황의 고난도 멀지 않아 소멸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지 않습니다. 병마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서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밝혀졌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기도 양주 불교사업연합회가 양주시청 앞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들의 발열 체크와 손소독 등이 이뤄졌고 3기 의례와 반야심경, 성금 전달, 인사말, 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감사한 자리를 갖게 돼서 먼저 이 해장된 도리로서 입장으로서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의장님과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양주 불교사업연합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양주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포교와 신행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 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온라인 포교가 미래불교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유튜브 강의의 비중을 높이며 신포교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 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수정과 보완을 거쳐가는 단계지만 석 달 만에 구독자 수 2만 6천 명을 돌파하며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구독자 비율이 절반을 웃돌 만큼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유튜브 포교가 불교를 세계화하고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이 채널이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방송은 생활법문, 인생 강좌, 선으로 강의 등을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금강경 사시예불 등 독송 프로그램. 올 10월까지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불교대학은 앞으로의 성공 키워드로 콘텐츠를 꼽습니다. 이 유튜브는 콘텐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회인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 그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서 불교적으로 성화시키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저는 그러한 사회 문제, 특히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92년 창립 때부터 근본 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지향해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포교가 미래 불교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비대면 문화가 일시적 변화가 아닌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불교계가 온라인 포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이 첨단 기법을 사용하는 포교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들, 모든 스님들이 이 유튜브 포교,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유튜브 포교라도 열심히 하면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면 접촉이 없는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온라인 포교는 신포교 시대의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부처님 제자 아라한과 승탑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사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진작가 단체인 한국불교사진협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제25회 회원전을 열고 아라한과 승탑의 모습을 찍은 사진 62점을 선보였습니다. 회원전에는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모탑을 비롯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28호, 서울 강남 봉은사 목조 16 아라한 등이 담겨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또 다른 면이죠. 변천과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는데 그 모습들을 작품화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동도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의 법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불교사진협회는 이와 함께 제14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입상작 17점도 함께 선보였고 공모전에서는 대전 보문고등학교 3학년 이재영 학생의 영축산 파라미타 법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전통 음식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포 석불사에서 추억의 쑥개떡 만들기가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포 BBS 불교방송 인근에 위치한 도심 속 고찰 석불사. 겨울을 이겨내고 올라온 쑥의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석불사가 마련한 추억의 쑥개떡 만들기. 쫀득한 반죽을 동그랗게 만든 뒤 손으로 납작하게 꾹 눌러줍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특히 부처님 모양의 쑥개떡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원래 불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하나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님들도 도란도란 모여 앉아 쑥떡 만들기 울력에 나섰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먹던 그 맛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 추억은 그대로입니다. 맛은 그때가 더 맛있었지. 가난하기도 했고 없기도 했고 또 순수하게 정말 손으로 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맛있었죠. 정성껏 빚은 동그란 반죽을 찜통에 넣고 찌면 10분 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쑥개떡이 완성됩니다. 담백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에 참가자들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결혼했어도 이렇게 떡을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친정엄마랑 또 시어머니랑 또 같이 하고 있어서. 마포 석불사는 최고의 재료를 위해 예산 묘법사와 괴산 휴심정 주변 들에서 쑥을 직접 채취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쑥개떡 만들기 행사는 정원 30명만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석불사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냐면 바로 옆에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강 걷기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쑥개떡 만들기라든지 가을에는 지금 계획이 송편 만들기 또 템플스테이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저희가 이제 좀 무료로 템플스테이 할 수 있게 하고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쉼을 선사하는 도심 속 고찰 마포 석불사. 코로나19 시대 힐링과 재미를 함께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기까지 방송을 통해 BBS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스님들이 적지 않은데요. BBS 방송 포교에 앞장서온 스님들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춘천 불교방송에서 생활법문을 수년째 진행하면서 BBS TV를 통해서도 불자들을 만나고 있는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 편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운봉산 광운사 주지 청운스님. 30년 넘게 불교대학 강의와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 생활법문, 수요법회 등을 통해 전국 불자들께 법음을 전해왔습니다. 스님은 또 만공의 모연 방송에서도 진행을 맡아 전국 불자들에게 불교방송의 존재 이유와 불자로서 만공회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을 전해 많은 불자들의 만공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청운 스님이 이처럼 불교방송과 함께 호흡하고 성원하는 이유는 불교방송이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교의 방법은 또 하나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법당이 방송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방송이 BBS 불교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BBS 불교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방송이 없었으면 가끔가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BBS TV 청운 스님의 천수천화는 천수경을 주제로 생활 속에서 찾는 부처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불교방송 라디오 마음의 향기에서도 행복을 일구는 생활의 지혜를 전했으며 방송 내용을 묶은 법어집 마음의 향기를 최근 출간했습니다. 마음의 향기는 경전의 가르침과 선지식들의 수행과 정진,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는 동서양의 삶의 지혜 등 100여 편의 법문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마음의 향기를 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문자 포교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2009년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방송했던 마음의 향기가 있더라고요. 생활 불교 쪽에서 조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포교하는 그런 방송이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일반인들한테 읽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새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새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청운 스님은 새롭고 다채로운 신행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광운사가 자리한 홍천에서 릴레이 기부를 처음 시작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사암연합 회장으로 지역 불교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벌써부터 한낮 떼약볕이 뜨거워지면서 무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여름을 맞아 6월부터 불자와 시민들의 기력 회복과 건강 관리를 돕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몸에 과한 열을 내려주는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 음식들은
코로나19 시대 검증된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전문점에 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사찰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